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토마치포 볼테메프 1부 시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독일 쪽으로 저희가 좀 눈을 들려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백진삼 상비를 함께하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진삼은 좀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린다. 그리고 잠을 자도 이 만성 피로,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할 제품이라니까요. 여러분 백진삼 삼기력 저희 원투펀치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TMF 이제 일부 시간을 좀 해볼 텐데 이 선수 저희가 뭐 원투펀치를 통해서 잘한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최근은 진짜 더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인츠까지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최근 기세만 놓고 보면은 마인츠가 뭐 이거는 일단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6경기만 놓고 보면 2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 5위까지 올라가고 네. 그 경기력도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이 12월 23일 월요일 저녁인데 본격적으로 이 분데스리가와 라리가 등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휴식기 들어가기 전 두 경기가 마인츠가 바로 바이에른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였는데 그렇죠.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죽음의 와.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거기서 다 승리를 거뒀죠. 예, 그러면서 바이언한테는 시즌 첫 패배를 안겼고 프랑크푸르트전은 라인마인 더비인데 심지어 한 명이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마인츠가 어떻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일단 좀 바이언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하고의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요. 예, 2대1 승리를 견인했기 때문에 네. 예, 이 경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그 마인츠는 항상 그 3-4-2-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4-2-3-1을 쓰는데 이 경기에서 바이언한테 조금 악재가 있긴 했어요. 예.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우파메카노가 조금 몸이 안 좋았는지 콤파니 감독이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는데 우파메카노가 훈련에서 빠졌고 선발 라인업에서도 빠졌습니다. 예. 다이어가 처음으로 첫 선발 출전했고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 바이언이 분데스리가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네. 격세지감 느낄 만한 다이어 같은데 지난 네. 시즌 후반기와 달리 이번 시즌 초반에 처음으로 나온 선발 경기에서 이제 패배에 좀 쓰라린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마인츠한테도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경기 시작 이제 12분 만에 이재성 선수가 이제 좋은 패스를 찔러줬죠. 이거를 이제 브루카르트가 다이어 뒷공간을 파고 들어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쭉 길게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커버를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슈팅을 하기 전에 근데 이미 달릴 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끝까지 붙진 않았었고 네. 그런 가운데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요. 그러고 이제 브루카르트는 곧바로 쓰러졌죠. 예. 마인츠의 이번 시즌 뭐 최고 공격수의 브루카르트가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경기 극초반에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인츠에는 정말 악재거든요. 브루카르트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마인츠의 간판 공격수를 떠나서 이 선수가 이제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한 선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예, 주장 완장을 줄 정도로 예, 중용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선수의 부상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마인츠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그 이재성 선수가 루즈볼 흘러가는 거를 다이어가 잡으러 가고 있는데 이재성 선수가 뒤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먼저 앞으로 가가지고 가로채고 거기서 이제 전개된 공격 과정에서 패스가 이제 올리세 맞고 조금 굴절된 거를 이재성 선수가 낚아채서는 그대로 이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이대로 이제 그 전반전은 1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마인츠 공식 그 계정에서는 리드를 이제 그 이재성의 리로 해가지고 아, 이런 센스 좋아요. 예, 전반전 리드 한 채 앞서 나갔다 이렇게 딱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의 이제 셀레브레이션 장면을 사진을 올린 거죠. 네. 후반 초반에 또 다시
마인츠가 이재성 선수의 골로 앞서 나갔는데요. 코어가 이제 그 반대편으로 돌려준 거를 이제 아미리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카시 정말 센스 있었죠. 오,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 힐 패스로 그대로 돌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프가 땅볼 크로스를 보내준 거를 이재성 선수가 이제 왼발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이 패스 과정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맞습니다. 다 패스들이 바이언 선수 2명 사이를 뚫는 형태의 패스들이었거든요. 야, 마인츠가 이제는 상당히 고급 축구를 구사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골 장면이었죠. 예, 단순히 뛰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섬세해지고 뭔가 좀 체계가 잡혀가는 느낌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예. 비록 이제 그 마인츠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종료 4분여를 앞둔 시점에서 키미의 슈팅이 이제 센터백 맞고 뒤로 흐른 거를 네. 사네가 이제 밀어 넣으면서 한 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 진짜 큰 승리였어요. 예. 근데 마인츠가 사실 홈에서 그 바이언 상대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네. 원래는 6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4승 1패. 아, 홈에서 바이언 만나면 예, 뭔가 좀 끌어오르는 그런 자신감이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인츠 구단 공식 계정에서도 예, 내가 또 해냈어. уп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인츠가 2020-21 시즌 이래로는 바이언 상대로 분데스리가 홈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이언한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반기 최종전에서 이제 바이언이 라이프치히한테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게 유일한 5.5 남게 된 거죠, 전반기에. 진짜 5점이죠. 예. 네. 마인츠가 뭐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좀 잡고 갔어야 된 팀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마인츠 원정에서 최근 한 5시즌 동안 굉장히 좀 험난함을 겪고 있는 뮌헨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성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이제 홀슈타인 킬 시절에 이제 포칼에서 바이언을 처음으로 상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승부차기 끝에 홀슈타인 킬이 승리를 거뒀죠. 또 이제 마인츠 와서도 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승 4패.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거는 그냥 홈 원정 다 가리지 않고인 거거든요. 바이언 상대로 3승을 거두고 있는 이재성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시아 선수는 처음으로 이제 바이언 상대로 멀티골을 넣은 선수가 된 겁니다. 사실 분데스리가에 아시아 선수가 꽤 있었는데 많죠. 이건 좀 이례적인 기록이네요. 그러니까요. 골을 넣은 선수는 있더라도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는 이재성이 처음이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재성 선수가 단순히 공격에서만 활약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마인츠랑 바이언이면은 바이언이 공격을 주도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은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많이 내려와 있다가도 공격할 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네. 공격을 한 거고 그런 가운데 가로채기 6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수비수가 아님에도 클리어링 3회. 바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리커버리도 8회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성 선수의 장점과 이 선수의 스타일을 아시는 많은 K리그를 좋아했던 팬분들은 전북 시절부터 이 선수가 잘하는 게 저 클리어링과 가로채기 리커버리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독일 가서도 잘 묻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선수는 좀 빼놓지 않고 모든 감독들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인츠 공식 이야. 계정에서는 마인츠의 꾸준맨 미스터 콘시스턴트라고 한 거죠. 빌트지에서는 이재성 선수한테 평점 1점 만점을 줬습니다. 야, 22명 가운데 유일하네요. 키커지에서는 2주의 팀에 이제 이재성 선수를 올렸고요. 이걸 넘어서 2주의 선수에 선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인츠의 두 골은 비슷한 패턴에서 나왔다. 이재성은 32살의 나이에도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는 수비에서의 높은 집중력과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골문 앞에서의 기술적으로 정교한 볼 컨트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A매치 95경기를 뛴 그는 9월과 10월, 11월의 대표팀 경기 소화 이후 당분간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끝났다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11월 A매치 이후에 이재성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4주 반 동안 그는 마인츠 선수로서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빌트지에서도 이재성 선수를 이제 헤드라인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올라온 건데 이게 뭐냐면요, 슈렉 뭔지 아시죠? 슈렉. 알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괴물. 이재성이
이제는 유럽 대항전에 대해 말하다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 희망을 이제 밝힌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문단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뭐 난 당연히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 무패의 팀 미넨을 상대로 2골을 넣었다 한 다음에 이재성은 과거 그 독일이 폭격기였던 게르트 밀러를 연상시키는 듯한 골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성이 처음에 골을 넣은 거는 이제 상대의 그 빈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잘라먹는 형태로 골을 넣은 거였고 네. 두 번째 골도 그냥 그 좋은 터닝에 이은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빌티라는 데서 게르트 밀러를 쓰면서까지 이재성 선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극찬인 거잖아요. 네, 마인츠가 바이언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4라운드 기준 승점 22점으로 7위까지 올라선 거죠. 진짜 이제 이 바이언 잡고 유럽이라는 타이틀이 보이기 시작한 이 마인츠입니다. 네, 포칼 우승팀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은 포칼 우승팀이 기존 저기 위에 있는 팀들이 기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인츠가 컨퍼런스 리그는 7위만 하더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마인츠한테 악재는 있긴 했었는데요. 브루카르트가 이제 부상이 햄스트링이 좀 크게 찢어졌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단순히 3주 결장이 아닌 후반기 이제 개막하고 첫 경기 보홈전이거든요. 예, 1월 12일경에 있을 그쵸, 예정인데 예, 그 경기까지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으면 3, 4주에서 이제 길면 좀 6주 정도 예. 시간일 것 같은데요. 6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인츠는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떠났습니다. 여기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라인마인 더비거든요. 마인강을 네. 사이에 두고 두 도시가 있어요. 아오. 주는 다른데 네. 주는 다른데 완전 붙어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주가 달라서 원래 여기가 이제 과거에 독일은 잘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전쟁하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생활 처음 했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마인츠 가면은 거기 살지 말고 여기로 와라 막 이러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인츠 저것들이랑 상종도 하지 마라 네. 막 이럴 정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브루카르트는 빠지는 가운데 이제 원정을 떠났고 대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브루카르트를 교체로 이제 교체 투입됐던 이제 그 지프가 예. 투입이 된 거죠. 이날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마인츠가 경기 시작 18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네. 진짜 이게- 선물이죠 지금. 백패스를 프랑크푸르트가 돌리는 과정에서 마인츠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그 까우안 골키퍼가 패스를 조금 짧게 줬죠. 네. 그래서 시키리한테 간 거를 압박 들어오니까 조금은 이게 미끄러지면서 다시 넘어지면서 까우안 골키퍼한테 넘어갔고 공이 휙 예. 넘어갔죠 포물선으로. 여기서 이제 까우안 골키퍼가 판단 미스를 범했죠. 그냥 예. 쳐내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대로 본인 못 맞고 들어갔습니다. 마인츠한테 곧바로 악재가 있었는데요. 예, 20분경에 아미리가 조금 거친 태클을 범하면서 발을 들었죠. 들고 들어갔죠. 예,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퇴장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인츠는 5-3-1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른 득점하고 나서 이제 이른 시간에 또 수적 열세에 놓였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인츠 팬들이 또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경기는 완전 달랐습니다. 네. 물론 뭐 프랑크푸르트가 파상 공세를 펼치긴 했지만은 마인츠가 그걸 잘 막아낸 데다가 거기다 첸트너 골키퍼가 미친 선방쇼도 펼쳤고 몇 안 되는 역습 기회를 굉장히 잘 살렸었거든요. 이건 이제 27분경에 이제 파울을 얻어낸 상태에서 네벨이 굉장히 빠르게 뒤로 이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슈테판벨이 롱 패스를 보낸 거를 프랑크푸르트 수비수인 테아테가 약간은 조금 클리어링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예. 흐른 거를 레벨이 받아서는 그대로 이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수비 맞고 살짝 굴절돼가지고 맞습니다. 까만 골키퍼 또 역동작 걸려가지고 하다가 예 실점을 허용하게 된 거였죠. 보시면서 마인츠 팬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벨이 이제 왼발로 때렸는데 네. 그게 어찌됐든 뭐 굴절 행운이 있었지만 잘 때렸고 잘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다 네벨이 원래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전반전은 2대 0으로 마인츠가 앞선 채 끝이 났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인츠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살렸고 그리고 또 이제 헌신적인 수비가 우리가 전반전을 앞설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인츠가 58분경에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이제 지프를 빼고 이제 페라치니를
투입을 한 건데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풀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마인츠가 영입한 선수인데 21살의 어린 선수인데 오른쪽 풀백이지만은 지프의 자리에 그대로 넣었죠. 최전방 공격수 넣었는데 이게 바로 곧바로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죠.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가 상대 패스 미스를 네. 페라치니가 가로채가지고 이재성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이재성 선수가 슈팅 가져간 거를 까우한 골키퍼가 막아냈는데 흐른 걸 이재성 선수가 뒤로 힐 패스를 줬고 이게 로빈코 발을 살짝 스치면서 뒤로 흐른 거를 네벨이 이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물론 뭐 프랑크푸르트도 이제 75분경에 코너킥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텐센이 헤더로 이제 그 추격하는 골을 넣었지만은 마인츠도 이제 80분경에는 이재성을 빼고 홍현석을 투입했고 네. 또 이제 카시를 빼고 비드메르를 투입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갔고요. 이대로 이제 경기는 3대1 마인츠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5등으로 올라갔고 사실 이 프랑크푸르트 원정 때 저도 이제 다시 보기로 돌려봤는데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 마인츠 선수들이. 네, 그렇죠. 압박치기도 좋았고요. 마인츠가 이번 시즌 압박이라던가 활동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후반 막판에 실점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바이언전도 실점을 한 거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전도 실점을 한 거고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최근 6경기 중에서 유일한 패배였던 볼프스부르크전. 마인츠가 먼저 선제골 넣고 동점골 허용하고 또 먼저 골 넣고 또 동점골 허용하고 또 골 넣고 또 동점골 허용하면서 3대3 상황에서 실점해가지고 3대4로 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팀들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네로라는 강호들 다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펭귄인데 저기 마인츠 야옹이 한 명이. 예, 고양이 하나가 펭귄인 척 눈치 없게 끼어 있다 네. 이런 거죠. 예. 보시면은 또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와도 승점이 이제 2점 차. 한 경기 차이도 안 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후반기가 돌입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은 이 분데스리가입니다. 거기다가 후반기 첫 경기가 보훔이니까 현재 그 최하위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경기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마인츠가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원정남이네요. 예, 원정에서 4승 2무 1패인데 그중 0대0 무승부인 프라이부르크전을 제외하면은 6경기에서 3골씩을 계속 넣었어요. 다득점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실점만 적었으면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유일한 패배였던 볼프스부르크전도 3대4 패배였고 슈투트가르트전도 3대3 무승부였고 네. 그러면서 마인츠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6경기 3득점으로 유럽 5대 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원정골을 넣고 있습니다. 와. 6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고 있는 건. 네. 거기다가 이제 마인츠가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정이 쉬웠던 것도 아니에요. 도르트문트 있었죠, 바이언 있었죠, 프랑크푸르트 있었죠. 이거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최근 6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승점 15점, 골득실 플러스 9에 다득점 16골로 레버쿠젠에 이어서 2위입니다. 와, 마인츠 팬들은 여기서 시즌 끝났으면 좋겠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심에 아. 이제 보엘리센 감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띵장입니다. 예. 헨릭센 감독 부임하고 나서 마인츠가 분데스리가 28경기에서 13승 9무 6패 승점 48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도 마인츠가 강등되는 거였어요. 예. 헨릭센 감독 부임하고 나서 13경기에서 6승 5무 2패 승점 23점으로 5위의 성적을 올렸거든요. 성적이 좋았죠. 예, 거기다가 특히 홈에서는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로 승점 17점을 올리면서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는 해당 기간 홈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9경기에서 지난 시즌 이제 하반기 막판이죠. 5승 4무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꺼져가던 희망을 정말 갑자기 바꿔준 헤닉슨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9경기 성적은 승점 19점에 골득실도 이제 3위 라이프치히랑 동률인데 네. 다득점에서 조금 밀리면서 4위를 기록한 건데 사실 4위만 하더라도 잘한 거죠. 엄청 잘한 챔피언스 거죠. 리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헨릭센 감독은 항상 이제 3-4-2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재성과 네벨 그리고 이제 브루카르트의 3톱을 활용을 하고 3백은 조금 변화가 많은 편이긴 하죠. 아무래도 수비 라인은 조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은 3톱과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러니까 아미디와 사노 사노도
시즌 초반에는 조금 불안불안했어요. 예, 근데 이후에는 적응한 듯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좌우 윙백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백 제외하고는 골키퍼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입니다. 네. 마인츠 돌풍의 중심에는 이제 이재성 선수가 있는 건데요. 이재성 선수 이번 시즌 5골 2도움을 벌써 기록을 한 겁니다. 14경기에서 5골 2도움인데 이대로면은 두 자릿수 골을 넘어서 12골 이상을 기록하게 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애 첫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 6경기에서 이재성 선수가 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그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그게 도움이 됐으면은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였죠. 그러네요. 예. 예. 브루카르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그 마인츠가 부진했던 시기는 브루카르트의 유무와 조금은 결부되어 있긴 하거든요. 마인츠가 보스벤송 감독 밑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브루카르트가 2021-22 시즌에 11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근데 2022-23 시즌 11라운드까지 뛰다가 장기 부상을 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023-24 시즌 전반기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마인츠가 무너지면서 강등될 순위가 뻔한 떨어지죠. 하지만은 브루카르트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8골을 넣으면서 팀의 상승세를 견인을 했었고 이번 시즌은 14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위에 있는 선수가 케인 마르무시고 밑에 있는 선수가 무시알라, 시크, 비르츠, 뭐 에키티케. 그러니까 정말 포인트로만 얘기하면은 지금 브루카르트가 무시알라와 비르츠를 깔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엄청난 퍼포먼스에 이제 브루카르트 햄스트링 부상 좀 빠르게 복귀하길 바라겠습니다. 4배.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어요. 사실 최근의 상승세. 그러니까 이재성과 브루카르트는 원래 잘하던 선수, 네. 아미도 원래 잘하던 선수. 하지만은 네벨은 이번 시즌의 발견인 거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뭐 데뷔는 2020-21 시즌에 했었는데 마인츠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교체로 활용이 되다가 지난 2시즌 동안은 칼스루어로 임대를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복귀를 했는데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5골 2도움, 5골 2도움 중에 5골 1도움을 와. 최근 6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 했던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이제 마인츠가 지지 않았고요. 네. 물론 이제 볼프스부르크전 제외하고는 정말 대부분의 경기에서 마인츠가 다 이겼다 보니까 결국 네베일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뭐 이재성 예. 같이 함께 해준다면은 마인츠는 성장하고 있다, 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전 3대1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재성, 브루카르트, 네벨이 네. 사이좋게 함께 골 했죠. 넣었죠. 네. 네. 사실은 원래 그 네벨이 주전이 아니었어요. 7라운드까지 이제 그 교체 투입되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8라운드부터 선발 출전해가지고 8경기에서 이제 그 5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팀 역시 8경기 5승 2무 1패 17득점. 특히 최근 6경기에서는 16득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저 7, 8, 9라운드 사이에 그 바이언과 포칼이 껴있는데 그때 이제 4경기 무승을 하다가 최근에 6경기에서 5승입니다. 정말 엄청난 네. 상승세예요. 네벨 같은 경우도 요새는 뭐 독일 대표팀에 승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선수가 아일랜드 이적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일랜드 대표팀에 불러야 되는 거 아.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이 많겠네요. 또. 예. 이렇게 마인츠가 공격 3인방과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엔리센 감독의 지도력과 최근 들어서는 경기 질 자체가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기력이면은 특히 이제 마인츠가 뭐 그 골득실에서도 분데스리가 4위예요. 사실 경기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득실인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마인츠가 충분히 유럽 대항전을 갈 수도 있는 걸 넘어서 내심 저는 챔피언스리그도 오.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빌트지에서도 마인츠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센세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마인츠의 최근 상승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주요 선수들까지 좀 만나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마인츠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경기력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상만 조금 관리를 잘 한다면은 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는 큰 편에 속하잖아요. 스쿼드가 좀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선수 이탈만 막는다면 지금 왜냐면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뭐 브루카르트도 뭐 프랑크푸르트 이적설이 있고 아미리도 에스턴 빌라 이적설이 있고 한데 예, 그런다면은 저는
유럽 대항전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이제 저희가 계속 뭐 이재성 선수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홍현수 선수까지 이번에 마인츠로 넘어가면서 또 많은 한국 팬들에게 마인츠란 팀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진짜 이제 본인의 진가가 매년 잘 나오는 것 같고 이번 시즌에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원투펀치 TMF 1부 저희가 좀 마인츠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인츠라는 팀에 대해서 또 많은 팬들도 애정을 갖고 재밌게 두 명의 한국인 선수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F 1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